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위헌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권 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당선인 측이 지금 국민투표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네, 뭐 저는 실제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뭐 현실적으로도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가 없는,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과연 이게 국민투표 사안인가도 사실 논란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것은 결국은 국민투표의 어떤 준하는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국민투표 발언을 의도적으로 꺼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실시가 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건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국민투표도 못하니 국민들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떤 지금 이 검수완박의 어떤 그 법안 통과의 후폭풍을 안고 선거 분위기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결국에 깔린 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장제원 비서실장 그 언급에 전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를 조금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국민들께 함께 같이 물어본다면 그게 뭐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8년 전에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아마 인수위가 그러니까 당선인 비서실 쪽에서 몰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이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제2교포, 제1교포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법까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국민의 어떤 권리인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걸 다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지금 제외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국민투표법은 개정을 안 한 거예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걸 개정해라. 안 그러면 1월 1일부터 이 법은 효력이 정지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국회가 그거를 계속 안 한 거예요.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죠? 방치되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효력이 정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논란 자체도 사실 불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법이 지금 효력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네. 결론을 다 이미 우리가 내버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선인 비서실이 좀 원내 지도부와 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런 얘기를 꺼냈어야 되는데 좀 성급하게 공론화한 것 아닐까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 보니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자충수의 것이다 이런 일단 비판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 번 꼬이니까 이걸 풀어가는 법이 이게 여러 가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소위 말하는 박병석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면 확실하게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하고 난 거를 뒤바꾸려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스텝이 꼬여서 지금 어떠한 해명도 없이 갑자기 의회 투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당선인 측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야지 아니 왜 갑자기 합의했다가 뒤바꿨니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프레임이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럼 헌법에 위배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니까 소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한 자락을 깐 거고, 뭐 이 법 이게 지금 현재 그 효력을 발휘하는 국민투표법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국민투표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분을 일으켜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결론적으로는 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달라. 여기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장제원 비서실장이 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이제 상식적인 해석이 되겠죠. 네, 선관위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검수완박법 관련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장제원 실장을 비롯해서 당선인 측이 이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 같은 국민투표를 거론한 것은 선거 쟁점으로 좀 활용하려는 전략 혹은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충수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또 표현하는데 저는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민투표 얘기는 사실 당선인 쪽에서 당선인 비서실 측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나 일부 지지자들 또 국민의힘의 또 일부 지지자들이 이미 며칠 전부터 계속 꺼냈던 어떤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민주당에서 비난하는 대로 이것이 무슨 상권 분립이다 얘기하는데 그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세 가지 권한이 있어요. 하나는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 그게 사면권이에요. 네. 사법부에서 다 판단을 내렸는데 사면 복권을 딱 해버림으로써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권리를 대통령한테 줘요. 그다음에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건 입법부에 대한 견제예요. 입법부가 입법을 다 했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상권 분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권한이에요. 국민투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 사법부가 무슨 이 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도 국민들에게 물어보자라고 대통령이 이게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국민들의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무슨 상권 분립 운운하는 건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뭐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의 어떤 뭐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도 전혀 다른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은 뭘 얘기했냐면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를 지금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아까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국가 안위와 관련된 안건인데 재신임 여부 자체는 이 헌법 72조의 그 국민투표에 붙일 안건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그때 당시에 11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국민의 그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사실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국가 안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의는 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 분립이다라든지 뭐 또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이건 이미 헌재가 뭐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이건 너무 좀 지나친 비약이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국민투표권은 문구에 써진 대로 엄격하게 아주 축소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시의 그 판결문의 취지였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갖다가 붙이는 등 이런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본론이지만 그거 이전에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투표법은 엄격하게 축소 해석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말 그대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그리고 헌법 개정 이런 거에 대해서만 딱 써진 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저는 취지였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국민투표는 아무 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쟁점 법안들을 법안이라는 이유로 쟁점 법안들은 사실 그동안에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이 한두 개였습니까? 네. 그때마다 국민투표 갖다 붙이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왜 필요한 거죠? 차라리 집정 민주주의 하면 돼요.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 자리건 대통령 자리건 다 내려놓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깐건이 쟁점 법안을 이것이 위헌 논란이 있다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재발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탄핵 결정문의 취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축소 적용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사실상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11번 말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그건 맞아요. 모든 부분에서 다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당시에 헌재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파면시킬 만큼의 그런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다 해서 탄핵이 각하됐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규정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탄핵도 마찬가지고 이 국민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교통일, 국방, 기타, 국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학에서 국가의 탄생, 근대 국가의 탄생의 제일 원칙이 뭐냐면 치안입니다. 치안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가 탄생이 돼요. 그래서 네. 뭐 야경 국가라는 표현도 시작이 되고요. 근데 그 국가의 가장 기틀이 되는 치안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나의 어떤 뭐랄까요 수사권 피해자가 됐을 때나 혹은 뭐 피의자가 됐을 때 인권이라든지 혹은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이 무너졌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건 충분히 회부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네. 사실은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엄격해야 된다라는 건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네, 이 대목에서 두 분의 어떤 무제한 토론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왔을까 궁금하실 텐데 지금 과거에 이제 국민투표 제안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유이기도 했고 지금 두 분이 11번 이러면서 거론한 부분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결정문을 소개한 거고 그 중에 11번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 여부를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현재 선관위의 결정은 6일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 관련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라는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검찰 내부 분위기를 볼 텐데 최근에 어떤 이런 갈등 국면에서 검찰 같은 경우도 설득, 호소, 여론전에 나서는 것 외에는 특별히 묘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검찰 수사권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이제 헌법 소원을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위헌 소를 제기하겠다. 그런데 이제 일단 헌법 소원은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고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인데 이것도 사실 법조계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국가기관 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끼리의 권한이 침해됐을 때 그것을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과연 검찰이 여기서 표현되는 건 이 기관이라 하면 헌법에 그 설치령이라든지 혹은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근데 이제 검찰은 검찰정법에 의해서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반면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도 사실상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2003년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뭐 검토된 적도 있다라는 그런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헌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당사자 적격 문제라든지 본안 심리에서도 이게 좀 여러 가지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건 좀 지켜볼 문제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당시 헌법재판소가 꼭 검찰만 기소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도 가질 수 있다. 이러면서 수사와 그러니까 핵심이 검찰의 핵심은 기소권이지 수사권 자체가 본질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당시 공수처 논란에서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내용을 판결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권한쟁의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미
이미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다뤘던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그 법적인 뭐 권한쟁의 심판을 당연히 하겠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